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네팔을 방문하여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향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었지만 중국 정상이 네팔을 국빈 방문한 것은 1996년 이후로 23년 만입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관영 언론과 CC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을 보면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카트만두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한 지역이라도 조각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간에 온몸이 부셔지고 뼈가 뭉개지는 것으로 끝을 볼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대체 왜 네팔에 가서 뜬금없이 홍콩과 관련된 듯한 발언을 하는지 의아하게 느껴졌었는데 후에 알려진 사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티베트인들은 1950년 중국의 침공으로 주권을 잃은 후 1959년 독립을 요구하며 봉기했었지만 실패하자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60년간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도 약 2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갑자기 그 티베트인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대상이 티베트에서 중국 정부에게 당했던 부당한 학대를 국제 언론에 고발했던 티베트인들입니다. 하지만 친중파로 알려진 네팔의 올리 총리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면서 네팔에서 반중국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티베트 난민 중국 송환 조약에는 결국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 사태 때문에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기에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분리 독립 세력들의 문제를 일부분 해결했다며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조금이라도 떨어진 위신을 세우고 싶었는데 네팔이 말을 안 듣자 매우 화가 난 것입니다. 중국은 네팔의 군경 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대학 설립 지원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 또한 네팔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네팔 정부는 네팔 의회 신축과 중국과의 국경 인근 도로 건설 역시 거부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팔 남동부 사푸타리 지역에서 성남 군중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본뜬 커다란 인형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시 주석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형에 불을 붙이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네팔 땅을 돌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네팔 정부가 중국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중국이 네팔과 접한 지역에 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네팔 북부 지역에 축구장 약 26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 36만 제곱미터의 네팔 영토를 무단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네팔은 영토 정체가 중국과 인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이기에 중국과의 영토 문제는 예전에도 존재했었지만 최근 시위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팔 정부로서는 중국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경제를 전적으로 인도에 의존하고 있기에 인도와의 관계에서 매번 손해를 봐왔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과의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한국의 어려움이 겹쳐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팔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1대1로 사업에 참여하여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중국의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 항만, 도로, 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고 참여국들은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에 네팔로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동안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이브라임 모하메드 소리 대통령은 1대1로 참여로 인해 국고가 약탈당했으며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디브는 이미 중국에 15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 금액은 몰디브 국가 GDP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파키스탄 역시 부채 급증과 외환 보유액 부족 탓에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IMF의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1대1로 사업 참여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IMF가 미국이 반대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의 불똥으로 인해 지금 약소국들은 대재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1대1로는 문호가 막힌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며 중국의 개방 의지가 담긴 공동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덫의 성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결과들을 보면 협력국을 파산시킴으로써 중국의 거대한 자본에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OECD는 1대1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위험도를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평균 5.2점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신흥국들의 평균인 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국이 공동 번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1대1로와 중국몽에는 한국을 위한 자리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